이 말 그대로입니다. 조국 사태로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5점을 남겼다. 참여연대가 오늘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감시에 소홀했다는 내부 반발이 시작된 건데요. 급기야 내부에선 말이죠. 지도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에 매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향해 앞만 보고 권력을 향한 견제 감시 기능만 하고 옆 뒤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 어떤 내용이 김경률 위원장 말고 또 다른 인물에서 입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장경철 평론가님. 내용도 내용이다. 관변 시민단체를 전락했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이면 참여연대에서 꽤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조혜경 실행위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참여연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8년이나 몸을 담고 있었던 셈이고, 실행위원들 같은 경우는 각 센터의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일반 회사로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정도에 준하는 그런 높은 직위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위직도 이 김경률 회계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참여연대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한 것 아닌가. 25년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남기게 된 것인데요. 사실 지난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참여연대 같은 진보 시민단체에서 보수 시민단체를 참 많이 비판했습니다. 관변 시민단체가 되어서 정부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그 선봉에 섰던 참여연대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펼친 김경률 전 센터장 같은 경우를 오히려 징계시킨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의 보수 정권 시민단체보다 더 나아간 것 아니냐. 더 나아간 행위, 관변 시민단체에 어울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뼈아픈 비판에 과연 참여연대 지도부와 그곳에 몸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기추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 목소리 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문제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결국 지금 과거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지금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참여연대라는 조직을 NGO, 즉 비정부 기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Next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는 이야기를, 즉 차기 정부를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권을 꿈꾸는, 또 거기에 역할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곳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참여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이런 것들은 다 참여연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제안한 그런 이 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어요.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비서관급, 실무자급 합하면 거의 60명이 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정부의 어떤 이 계보를 그려보면 친문 조직보다는 실제로 참여연대가 엄청나게 많고, 이 참여연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과 이런데 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관예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참여연대 출신들이 다 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아무런 이야기를 못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문제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내부 비판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요, 참여연대 전관예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던 김경률 전 위원장 또한 이 참여연대 내부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고요. 네. 저는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네. 그리고 존립에 근거가 없다. 저희 화면 하나 같이 보실게요. 조수인 부장. 이게 화면에 뜬 내용이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린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이걸 내놨나 했지만,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바로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논평을 눈에 띄는 논평을 내지 않았었더라고요. 네. 지금 2015년 3월 10일 참여연대 논평 이 글자가 없었다면 혹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한국당의 논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참여연대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송곳 논평을 자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논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비판한 사람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하는 정말 초유의 일까지 벌였죠. 바로 이것이 참여연대가 이미 비정부 기구가 아닌 권력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의 참여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정책실장만 해도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3명 모두가 취임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정책실장 모두가 참여연대 출신들이 독점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산실이에요. 이거는 인재등용에. 그렇네요. 비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정부 기구 NGO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갈 길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타난 여기자 성희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성단체가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예.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민주사회를 향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참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권력감시라는 본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NGO가 각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참여연대 출신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들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꿰차면서 늘 공무원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간 업종과 계층 과수쪽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 그 건설업 줄어든 걸로 인해서 파견 또는 이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저 뒤에서 하시고 TV 앞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시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두 인물의 늘공과 어공의 다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민단체 진짜 본령은 감시인데 지금 그걸 못해서 이렇게 내부에서 오늘 지도부 사퇴하라 목소리까지 나왔고 이 목소리 결국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시민단체 출신들을 지나치게 중용하다 보니 이 늘공들, 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상식이나 일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들을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나 장하성 전 전체실장 갈등 수면 위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박원순 시장 6층의 외인부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6층에 별정직 고위공무원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쫙 들어와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좌우하는 것들이 실제로 평생 서울시에서 현안을 봤던 공무원들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많다. 이런 갈등들이 서울시청 내부에서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시민단체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이 과연 이 시민단체의 출범 목적, 권력을 감시하는 그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가. 최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숙고해봐야 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친정인 참여연대 내부 비판 목소리 오늘 얘기로 짚어봤습니다.